할머니는 저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3년 전 버스 정류장에서 귤을 줬던 그 청년을 이름도 모르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다시 볼 수 없는 사람인데 할머니는 그날 집에 돌아와서 혼자 밥을 드시면서 그 청년이 괜찮을까 생각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나서야 울었습니다. 할머니 앞에서는 참았습니다.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문 쪽으로 얼굴을 돌리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된 이야기냐면요. 1편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3년 전 전역하던 날 버스 정류장에서 처음 만난 할머니한테 귤 2개를 받았습니다. 그게 3년 동안 저를 버티게 해줬고 결국 그 할머니를 직접 찾아가서 다시 만났습니다. 그게 1편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 이야기입니다. 재회하고 나서 어떻게 됐는지, 그 이후로도 만나고 있는지 많은 분들이 댓글로 물어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1편에서 미처 다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할머니 댁에서 나오던 순간입니다. 2시간 가까이 이야기를 나누고 할머니가 현관까지 배웅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신발을 신으면서 다음에 또 올게요라고 했습니다. 그냥 인사처럼 한 말이었는데 할머니가 잠깐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꼭 와요. 2글자였습니다. 꼭 와요. 그런데 그 말이 가벼운 인사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진짜로 기다리겠다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네, 올게요라고 했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골목 끝까지 걸어가다가 한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대문이 조용히 닫혀 있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그때는 왜 그렇게 크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할머니는 70이 넘으셨고 혼자 사시고 저는 자주 올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으니까요. 그 닫힌 대문을 보면서 꼭 다시 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마음속으로 다짐이 아니라 진짜로. 할머니 댁을 나와서 버스를 탔습니다. 37번 버스였습니다. 3년 전에 할머니를 처음 만났던 그 노선.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아서 바깥을 봤습니다. 겨울이라 해가 짧았고 버스 안은 따뜻했고 창밖은 어둑어둑해지고 있었습니다. 정류장마다 사람들이 타고 내렸습니다. 각자의 하루를 마치고 돌아가는 사람들. 저는 그 버스 안에서 울었습니다. 할머니 앞에서는 참았습니다. 괜히 눈물 보이면 할머니가 걱정하실 것 같아서요. 그런데 버스에 타고 나서 창문 쪽으로 얼굴을 돌리고 조용히 흘렸습니다. 눈물이 왜 났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고마워서도 아니었고 정확히는 그냥 뭔가가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3년 동안 어딘가에 꽉 막혀 있던 게 조금 뚫리는 것 같은 느낌. 할머니는 저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3년 전 버스 정류장에서 귤을 줬던 그 청년을 이름도 모르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다시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그 사람을 할머니는 그날 집에 돌아와서 혼자 밥을 드시면서 그 청년이 괜찮을까 하고 생각했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그렇게 고마웠습니다. 저는 3년 동안 그 기억을 붙들고 살았는데 할머니도 그날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 작은 친절이라는 게 주는 사람한테도 남는다는 것. 저만 혼자 그날을 붙들고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것. 버스가 강변을 지나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겨울강은 어둡고 조용했습니다. 저는 그 강을 보면서 3년 전 전역하던 날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날도 저는 버스를 탔습니다. 그날도 창가에 앉아서 바깥을 봤습니다. 그날의 저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그냥 종점까지 탔습니다. 내릴 곳이 없어서가 아니라 버스에서 내리고 싶지 않아서. 지금은 내릴 곳이 있습니다. 마포구 작은 카페.
제가 1년 반 동안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모은 돈으로 차린 8평짜리 가게에 문을 열고 들어서면 원두 냄새가 나고 4개의 테이블이 있고 카운터 옆에 작은 귤 바구니가 놓여 있습니다. 항상 2~3개 올려놓습니다. 이유는 말 안 해도 아시겠죠? 버스에서 내려서 카페로 걸어가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다음 달에 또 가야겠다. 할머니가 꼭 오라고 하셨으니까. 그리고 저도 가고 싶으니까. 카페 문을 열었을 때 안에 손님이 한 명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오늘 좀 늦었네요 라고 했습니다.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저는 네, 좀 멀리 다녀왔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마감을 하면서 저는 처음으로 이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외하고 나서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한 달 동안 저는 할머니 생각을 꽤 자주 했습니다. 카페에서 귤을 깎다가 새벽에 마감하다가 손님이 없는 오후에 멍하니 앉아 있다가 자꾸 그 골목이 생각났습니다. 꼭 와요 라고 하셨던 그 목소리가 생각났습니다. 뭔가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냥 손 빈 채로 가기는 좀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거창한 걸 들고 가면 오히려 부담이 되실 것 같았습니다. 며칠을 생각하다가 카페에서 직접 만드는 쿠키를 작은 봉지에 담기로 했습니다. 버터 쿠키인데 어르신들이 싫어하지 않는 맛입니다. 너무 달지도 않고 너무 딱딱하지도 않게 구웠습니다. 그리고 귤을 3개 골랐습니다. 마트에서 귤을 고르는데 손이 한번 멈췄습니다. 3년 전에는 할머니가 저한테 귤을 주셨는데 이번엔 제가 할머니께 귤을 드리러 가는 거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 괜히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나쁜 이상한 게 아니라 뭔가 한 바퀴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그 골목에 다시 들어섰을 때 골목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한 달 전에 처음 왔을 때는 두근거렸는데 이번에는 그냥 걸어 들어갔습니다. 할머니 댁 대문 앞에 서서 벨을 눌렀습니다. 잠깐 기다렸습니다.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특유의 발소리, 천천히 무게 중심을 옮기는 그 발소리. 문이 열리고 할머니가 나오셨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웃으셨습니다. 입술이 먼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눈이 따라서 작아지는 그런 웃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왔어요? 2글자였습니다. 왔어요. 근데 그 2글자 안에 많은 게 있었습니다. 기다렸다는 것, 반갑다는 것, 잘 지냈냐는 것, 또 올 줄 알았다는 것. 저는 네, 왔어요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2글자였는데 그 2글자 안에 저도 여러 가지를 담았습니다. 들어가서 쿠키 봉지랑 귤 3개를 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이런 거 왜 가져와요라고 하시면서도 귤을 손에 들고 보셨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셨습니다. 귤이네. 당연한 말씀인데 할머니가 그걸 보시는 눈빛이 뭔가 달랐습니다. 저도 말하지 않았고 할머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2시간이 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로 시작했습니다. 카페 이야기, 요즘 단골 손님 이야기, 겨울엔 아이스보다 한 메뉴가 잘 나간다는 이야기. 할머니는 듣고 계시다가 중간중간에 짧게 물어보셨습니다. 밥은 잘 먹어요? 혼자 다 하는 거예요? 힘들지 않아요? 그 질문들이 전부 어머니가 물어볼 것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저한테는 그게 오래된 질문들이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아무도 안 하던 질문들. 저는 그 질문들에 하나씩 대답했습니다. 밥은 대충 먹어요. 혼자 다 해요. 가끔은 힘들죠. 솔직하게 꾸밀 필요가 없었습니다. 할머니 이야기를 처음으로 제대로 들은 건 그날이었습니다. 한 달 전 첫 재회 때는 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저녁 이야기,
카페 이야기, 귤 기억이 얼마나 저를 버티게 했는지. 할머니는 주로 들으시는 쪽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방문에서는 제가 일부러 여쭤봤습니다. 할머니는 어떻게 사셨는지. 할머니는 처음에 손을 저으셨습니다. 내 이야기는 재미없어요. 그냥 평범하게 산 거지, 뭐.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평범한 이야기도 듣고 싶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잠깐 뜸을 들이시다가 천천히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23세 서울로 올라왔다고 하셨습니다. 고향은 전라도였습니다. 구체적인 지역은 말씀 안 하셨는데 기차를 2번 갈아타야 서울이 나오는 곳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시절 많은 사람들이 그랬듯 일자리를 찾아서 올라왔습니다. 구로 쪽 봉제 공장이었습니다. 아침 6시에 들어가서 밤 8시에 나오는 일이었습니다. 그때는 다 그렇게 살았어요. 힘들다고 생각도 못했어요. 그냥 하루하루 지내다 보니까 세월이 간 거지. 공장에서 일하다가 남편을 만났습니다. 같은 동네 살던 사람이었는데 퇴근길에 자꾸 마주쳤다고 하셨습니다. 말을 트게 된 건 할머니가 버스 정류장에서 넘어질 뻔한 걸 그 사람이 잡아줬을 때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괜히 웃음이 났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시작된 거네요. 할머니도 웃으셨습니다. 그러게. 나는 버스 정류장이 인연을 만들어주나 봐. 그 말에 우리 둘이 한참을 웃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 둘을 낳고 남편은 건설 일을 했고 할머니는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했습니다. 아들은 지방에서 직장을 잡았고 딸은 결혼해서 경기도 쪽에 살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연락은 자주 하지만 자주 만나지는 못한다고. 남편은 7년 전에 먼저 보내셨다고 하셨습니다. 할머니가 그 말을 하실 때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특별히 슬프게 말씀하신 게 아닌데 말의 속도가 잠깐 느려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듣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혼자 살죠. 뭐 익숙해졌어요. 익숙해지더라고요. 별 수 없이. 익숙해졌다는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좋아서 익숙해진 게 아니라 익숙해질 수밖에 없어서 익숙해진 것. 그런데도 할머니는 그 말을 굉장히 담담하게 하셨습니다. 억울하다거나 외롭다거나 그런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그냥 사실처럼. 저는 그날 할머니가 굉장히 단단한 분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오래 혼자 살아온 사람 특유의 단단함. 기대지 않는 법을 배운 사람의 담담함. 저도 언젠가는 그렇게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야기가 끊어질 것 같을 때마다 할머니가 새로운 걸 꺼내셨습니다. 시장에서 있었던 일, 동네 이웃 이야기, 요즘 물가가 너무 올랐다는 이야기. 저도 카페 손님 이야기, 요즘 유행하는 음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게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그날도 나올 때가 됐을 때 저는 아쉬웠습니다. 세 번째로 찾아갔을 때는 날이 풀려 있었습니다. 두 번째 방문이 1월이었고 세 번째는 3월 초였습니다. 봄이 오려는 것 같은 날이었습니다. 아직 바람은 차가웠는데 햇빛이 달랐습니다. 겨울 햇빛이랑은 색깔이 달랐습니다. 할머니가 문을 열자마자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날 좋다. 나가자. 저는 어디로 가냐고 여쭤봤습니다. 할머니는 그냥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골목을 나와서 큰 길을 건너고 아파트 단지 옆으로 난 작은 길을 따라가니까 공원이 나왔습니다. 넓지 않은 공원이었습니다. 나무 몇 그루, 벤치 몇 개, 한쪽에 작은 분수대. 겨울에는 분수가 꺼져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벤치 하나 앞에서 멈추셨습니다. 여기가 내 자리야. 그러시면서 자연스럽게 앉으셨습니다. 저도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는 따로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냥 공원을 바라보셨습니다.
저도 그냥 같이 봤습니다. 비둘기 몇 마리가 걸어 다니고 있었습니다. 건너편 벤치에 할아버지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보통은 침묵이 생기면 뭔가 채워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날은 그냥 앉아 있는 게 괜찮았습니다. 할머니도 뭔가를 굳이 말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거기 있었습니다. 저도 그냥 거기 있었습니다. 한 15분쯤 지났을 때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냥 그날 지나가다 봤는데 혼자 앉아 있는 애가 눈에 밟혔어. 뭔가 힘들어 보이는데 아무도 옆에 없으니까 그냥 귤이라도 줘야겠다 싶었지. 저는 할머니를 봤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공원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눈에 밟혔다는 말. 저는 그 말이 제일 좋았습니다. 계산해서 한 게 아니었습니다. 대단한 결심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눈에 밟혔으니까, 그냥 줬으니까. 그런데 그게 저한테는 3년이었습니다. 3년 동안 버틴 이유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카페에서 손님한테 귤을 올려두는 이유를 다시 생각했습니다. 저도 누군가한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던 겁니다. 계산 없이 그냥 건네는 사람. 그냥 눈에 밟혀서 뭔가 하는 사람. 공원에서 1시간 가까이 있다가 돌아가는 길에 저는 할머니한테 여쭤봤습니다. 생신이 언제세요? 할머니가 잠깐 멈추셨습니다. 왜요? 그냥요. 알고 싶어서요. 할머니는 뜸을 들이시다가 날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4월이었습니다. 저는 수첩에 적었습니다. 할머니는 그걸 보시고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돼요 하셨는데 말씀하시는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습니다. 4월이 됐습니다. 저는 생신 며칠 전에 미리 연락을 드렸습니다. 뭐가 드시고 싶으신지 여쭤봤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엔 됐어요. 그런 거 안 해도 돼요라고 하셨습니다. 2번 더 여쭤봤더니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갈비탕, 오랜만에 먹고 싶다.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근처 오래된 갈비탕 집을 검색했습니다. 별점보다는 오래된 곳으로 골랐습니다. 오래된 집이 국물이 진하니까요. 생신 당일 아침 저는 카페 문을 잠깐 닫았습니다. 단골 손님한테는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아는 할머니 생신이라고. 손님이 잘 다녀오세요 하셨습니다. 갈비탕 집에서 할머니랑 마주 앉아서 밥을 먹었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에 조금 드시더니 나중엔 뚝배기를 거의 다 비우셨습니다. 그 모습이 그렇게 좋았습니다. 다 드셨다는 것 자체가요. 나오면서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고마워요. 오랜만에 이런 거 먹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뭔가 말하면 울 것 같아서요. 그냥 웃었습니다. 이 영상을 찍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제가 전역하던 날 만약 할머니가 그 버스 정류장을 그냥 지나쳤더라면 어땠을까? 귤을 꺼내려다가 그냥 걸어가셨다면, 모르는 사람한테 말 거는 게 쑥스러워서 그냥 가셨다면, 저는 지금도 카페를 하고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 시절 저는 꽤 많이 흔들려 있었습니다. 전역하고 나서 갈 곳이 없다는 게 그 나이에는 생각보다 크게 느껴집니다. 집이 없다는 게 아니라 기다려주는 사람이 없다는 게, 그게 그때 저를 제일 무겁게 했습니다. 귤 2개가 그걸 해결해 준 건 아니었습니다. 현실이 달라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버스에서 내려서 걸어가는 발걸음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봐야겠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날은 저는 요즘도 카페 카운터 옆에 귤을 2-3개 올려둡니다. 손님이 가져가도 되고 안 가져가도 됩니다.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올려두는 겁니다. 가끔 손님이 이거 먹어도 돼요? 라고 물어봅니다. 저는 드세요라고 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게 할머니한테 배운 겁니다. 뭔가 대단한 걸 해야 누군가한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 그냥 눈에 밟히면 움직이면 된다는 것. 계산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게 받는 사람한테 얼마나 오래 남는지는 주는 사람은 모를 수도 있다는 것. 저는 앞으로도 한 달에 한 번 그 골목을 찾아갈 겁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요. 할머니 안부가 궁금하니까. 같이 벤치에 앉아서 아무 말 없이 공원을 바라보고 싶으니까. 할머니가 뚝배기를 다 비우는 걸 보고 싶으니까. 그냥 그걸로 충분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한테도 그런 사람이 있으신가요? 아주 잠깐 스쳐 지나갔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아직도 기억에 남아있는 사람.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순간이 나를 버티게 해줬던 것 같은 사람. 그 사람한테 아직 고맙다는 말을 못하셨다면 언젠가 꼭 전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한테도 귤 2개가 될 수 있으니까요. 말 한마디가 3년이 될 수 있습니다. 귤 2개가 카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낯선 청년이 한 달에 한 번 찾아오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저한테 그랬던 것처럼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따뜻하게 지내세요. 공감이 됐다면 좋아요 한번,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한테 닿았으면 좋겠다면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아직 안 하셨다면 다음 이야기도 기다려주세요. 댓글에 여러분 이야기도 남겨주세요. 다 읽겠습니다.